객관식은 다 맞았는데 서술형에서 동사에 s 하나 안 붙여서 1점 깎였어요 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고등학교 내신 영어에서는 아깝게 깎인 1점은 그냥 모르는 것하고 다를 게 없죠. 그래서 모든 과목들의 그 1점, 2점들이 모여서 등급의 앞자리가 바뀌고 결국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통째로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술형에서 받는 그 감점은 결국 그날의 컨디션이나 아니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서술형 문제를 대하는 공부 방법과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의 부족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등학교 내신 영어 서술형에서 1점조차도 감점당하지 않는 최상위권 학생들의 결정적 차이와 4가지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게 되면 우리 학생들의 서술형 만점을 위해서 학원에서는 어디까지 독하게 가르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명확한 기준을 조금이나마 좀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서술형은 자유로운 영작이 아니라 조건을 가진 영작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서술형에서 가장 어이없게 그리고 가장 큰 점수를 잃는 이유는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죠. 바로 주어진 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절대로 네 생각대로 문장을 자유롭게 한번 써보렴이라고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조건 1, 단어 수는 8단어 이내로 쓸 것. 조건 2, 주어진 단어 위치를 반드시 포함할 것. 조건 3, 필요시 어형을 변화시킬 것. 학생의 오답은 This is the book I bought yesterday 이고요. 정답은 This is the book which I bought yesterday. 이것은 내가 어제 산 책이다입니다. 학생이 쓴 오답도 문법적으로 완벽하게 맞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7단어였고 조건 2번인 위치가 없기 때문에 가차없이 5점이 통째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채점자인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조건은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적인 기준이죠. 그래서 저희는 문제를 읽자마자 각 조건의 핵심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리게 합니다. 위의 경우에서는 동그라미 칠 단어가 8단어, 위치, 어형을 변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영작을 끝낸 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쓴 답과 이 조건을 하나씩 맞춰가면서 확인하는 과정을 반드시 하게 합니다. 그래서 서술형은 자유로운 글짓기가 아니라 출제자가 요구한 조건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풀어야 한다는 것을 학생들의 머릿속에 확실하게 심어두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이거는 조금 피눈물 나는 1점 감점의 주범이죠. 동사의 수, 시, 태 확인입니다. 시험이 끝나고 학생들의 시험지를 분석해보면 가장 억울하게 1점이나 2점을 감점당하는 부분은 결국에 동사에서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수, 단수, 복수, 시제, 현재, 과거, 태, 능동, 수동 이 3가지를 합쳐서 수, 시, 태 확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틀리면 이렇게 힘들게 쓴 문장이 그대로 틀리게 되죠. 예를 들어서 학생의 오답은 The letter wrote last year. 편지는 작년에 썼다 이건데 정답은 The letter was written last year. 그 편지는 작년에 쓰여졌다입니다. 단어의 철자도 알고 내용도 알지만 편지가 쓰여졌다는 수동태와 작년이라는 과거 시제를 놓친다면 점수를 날리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종류의 실수들은 학생들이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시험 치는 동안 긴장도 되고 정해진 시간 내에 빨리 써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머리가 잠깐 멈춰서 아는 것도 생각이 안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학생들은 서술형 문제를 푼 다음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지 않고 한 10초 정도 이 부분을 확인하게 합니다. 주어와 동사의 밑줄 한번 그어보고 한번 물어봅니다.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시제는 현재인지 과거인지, 그리고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그래서 잠시 짧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어이없이 실수할 가능성을 0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통째로 외우지 마라. 구조를 알아라. 자, 중학교 때처럼 교과서 본문을 달달 외워서 고등학교 서술형을 대비한다면 완벽하게 실패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이 본문을 외워올 것을 알기 때문에 지문의 단어를 바꾸거나 아예 새로운 문장으로 요약하게 만드는 구조 변형을 한 서술형을 출제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본문에는 Studying together is helpful. 함께 공부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서술형 문제에서는 협동학습이 학습 효율을 높인다라는 내용으로 빈칸을 영작하세요라고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Cooperative Learning Improves Study Efficiency입니다. 그래서 helpful만 무작정 외운 학생들은 improves, 향상시키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힘들고 의미 없는 이렇게 본문 암기만 계속 시키는 게 아니라 대신에 핵심적인 문법을 사용해서 우리말로 해석을 해보고 스스로 단어를 배열해보는 영작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기초가 너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정말 가르치기가 좀 힘든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주어 동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법적인 구조를 이해한다면 선생님들께서 아무리 지문을 변형해서 출제를 하셔도 학생들이 당황하지 않고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정확한 문장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1%를 채우는 최종 검토입니다. 서술형 만점을 위해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영어를 처음 배웠을 때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상위권 학생들이 촘촘하게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아주 사소한 이렇게 디테일로 점수를 가를 수밖에 없습니다. 문장 끝에 마침표 하나, 첫 글자 대문자로 쓰기, 알아보기 힘들게 날려 쓴 글씨체 R과 L 또는 소문자 B와 D의 방향, 철자 잘못 쓰는 거 이런 것들은 연습할 때는 맞다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1점짜리 감점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소에 내신 대비를 하면서 서술형 문제를 틀리면 단순히 다시 쓰라고 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직접 채점을 해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쓴 답의 감점 요인을 직접 써보게 해요. 조건 2번 빠트림, 동사의 S 빼먹음, 글씨 못 알아보겠음처럼 자신의 점수가 왜 깎였는지를 직접 글로 써보게 합니다. 결국 실수는 평소의 습관입니다. 조금 시간이 걸려도 그 원인을 스스로 찾아서 해결을 해야지 다음번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 영어 서술형 문제는 단순히 누가 자유자재로 영작을 잘하냐가 아니라 누가 조건에 따라서 영작을 잘하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원에서 밤늦게까지 단어도 외우고 본문도 외우는데 서술형에서 점수가 계속 깎인다면 방금 말한 위에 이 네 가지 방법들을 모르고 그냥 문제를 풀 경우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문제 때문에 매번 학생의 점수가 생각만큼 나오지 않는다거나 학원에 상담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DM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